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이 막바지 서류 준비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토요일 우리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미니 특강을 개최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힘입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토요 미니 특강은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주제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시 필승 전략을 위해서 결정 수시 전략을 주제로 수시 집중 상담 계속합니다.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비전과 멘토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귀성입니다. 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자 9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우리 수험생들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 원서 접수 이후에 9월 이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입시 전략에 대한 궁금증 갖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예비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해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꿈인 고3 수험생의 엄마입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잡혔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애가 교과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입사 관제는 좀 불리한데요. 네. 희망하는 대학 지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교과 성적이 지망하는 대학에 수시 전형에 좀 지원하기에는 낮아서 입학사정관제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셨거든요. 함께 저희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교과가 이제 3.57 등급 나왔고, 수학이 굉장히 좋죠? 1.66 등급이고, 영어가 2.4, 과학이 2.85. 국수형과 4개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이 2.49 등급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6월 모의 수능인데요. 국어 A, 수학 B, 영어 B, 이과생이니까 이제 A, B, B 선택하셨는데, 표준 점수로는 이제 원점수가 몇 점인지 추정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전 영역 만점을 맞은 성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100분위가 97이 떴는데, 어머니가 내신을 걱정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모의수는 굉장히 좋다. 네. 이렇게 성적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인데, 1학년 2학기 때 학급 부반장 하셨고요. 2학년 때도 학급 청결부장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인재교육이라고 그러죠. 스팀에서 프로젝트 컨퍼런스 참여도 하셨고, 경기도 논술능력평가 참여하셨고, 그리고 동아리는 1학년 때 수리논술연구, 2, 3학년 때 수학 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은 총 1, 2학년, 3학년 합쳐서 97시간 정도를 하셨네요. 자, 수상 내역 보겠습니다. 1학년 때 교내 창의 서술형 평가대회에서 수학으로 최우상 받으셨고, 그리고 학력 우수상도 많이 받으셨죠. 2학년 때 보시면 생명과학이나 수투, 그 다음에 영어 독해 또는 주요 교과죠. 국어, 수학, 영어에서 전국연합 학력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희망대학은 1지망이 연세대 수학과 질문하셨고요. 2지망으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3지망으로 한양대 소프트웨어 전공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자, 내신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모의 수능 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우리 학생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일단 학교의 특성상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고등학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발전 가능성이
완벽한 준비 과정으로 9월 달까지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수능까지 이어진다면 정시에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장점에서 수학의 이제 내신 성적인데 이게 이제 그 과목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2.0에서 1.0까지 올라가는 성적 추이를 보여주거든요. 이런 점도 어떤 내신의 불리함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성적 향상 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이제 이 친구가 매력적인 것은 전공 비전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겠다. 그런데 이건 이제 수학 전공으로 본인이 연관성을 구체화시켰다는 점들이 조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 좀 분석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논술 전형만 놓고 본다면 내신은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고려한다면 내신 경쟁력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까 정시 모집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마 서울대학교 정시를 고려해서 서울대가 정시의 과학탐구를 각기 다른 과목이 1, 2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2 과목을 늦게 시작한 게 조금 단점으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지학 2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이제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정시 경쟁에서도 좀 불리할 수 있다. 네. 이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과 연계성 수시 전형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약간의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 동아리 활동, 수학 과목 학력 우수상위에 역시 특별한 활동 사항이 없어서 이 부분도 좀 봉사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 내용도 좀 평범한 수준이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저희들이 사전 조사했는데 역시 수리 논술도 수학학원에서 좀 가볍게 준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강학 논술이 안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시 가능성, 수능에 대한 완벽성을 좀 더 높이시면서 불안해하시지 않는다면 정시 위주의 전략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그 내신 성적보다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이런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시보다는 정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이 대학, 목표하는 대학들의 정시로 지원했을 때 어떤 합격 가능성, 이 부분도 좀 분석을 좀 해 주시죠. 예. 생각하시는 대학의 정시에 이제 우리가 100분위를 좀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수리과학부인데 정시 나군에서 선발을 하죠. 이제 여기가, 지원가는 100분위를 한 390 정도를 보는데, 이미 6월 성적에서, 물론 이제 졸업생이 다 가담한 건 아닙니다만, 397을 득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정시 지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세대나 한양대도 보시면, 각각의 386, 383 이 정도 되는데, 지금 100분위에서 점수가 10점 이상 남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능 준비를 마지막까지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탐2를 새로 시작하셔서 아마 9월에 보시게 될 텐데, 거기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정시로 지원했을 때의 경쟁력이 아주 높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좀 불안한 마음 있으실 텐데 긴 호흡을 두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계셨는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선생님, 이제 수시 접수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선생님. 네. 이 학생 희망하는 대학의 수시 지원 가능성도 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수시 지원의 판단 기준이 모의고사 성적이고 그 모의고사가 수능까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판단하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꼭 6개를 채워야 되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을 또 추천 대학까지 포함해서 제가 화면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인데요. 수리과학부입니다. 일반 전형에서 17명을 선발하는데,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1.5 3배수까지 서류로 통과하고 2단계에서 면접 50%가 있죠. 자연계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최장력 기준이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형에 대한 분석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내신 성적의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기소개서 과정에서 수학 동아리 활동한 것이나 아니면 수학의 내신 성적이 학년별로 좀 향상되는 그런 추이를 조금 부각해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1단계 통과가 조금은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내신의 정량화된 평가가 아니니까 수학 내신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다는 점도 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 내려가시면 구술 면접이 있잖아요. 심층. 근데 이 심층 면접에서 가탐투 범위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학교는 정시 목표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소개서나 서류 작성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그냥 뭐 소신껏 네. 상향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연세대학교입니다. 수학과인데 일반 전형인데요. 8명 선발하는데 이 대학의 전형 방법이 우선 선발 70%를 학생부 30, 논술 70이고 일반 선발은 이제 학생부하고 논술이 절반이 반영이 되는데 우선 선발에서 최장력 기준이 수학 1등급하고 과학 2과목이 이제 지난해랑 다르게 2과목 등급합이 3입니다. 네. 우리 친구는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수학과가 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연세대 수학과가. 그리고 뭐 분석적으로 가보면 이 친구가 뭐 논술 준비를 수리 논술도 좀 가볍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연세대가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시에 서울대 가능성을 보고 지학2를 지금 시작했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연세대 부분은 현재 논술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9월 모의 수능 결과를 보고 이게 6월처럼 비슷하게 좀 퍼펙트하게 나왔다. 그러면 아예 연세대를 지원하지 않고 그냥 서울대 정시까지 생각하면서 가는 것도 어떤 결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에너지 분산이 네.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과라면 우선 선발 안에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만 수학과는 좀 높은 편이니까 논술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합격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네. 측면. 그래서 어머니께서 9월 모의 수능에 좀 객관적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양대 소프트웨어입니다. 물어보신 적인데 이건 이제 한양대는 괜찮죠. 일반 우수자 5명 선발하는데 논술 전형이 수능 다음에 있으니까 수능 결과가 좋으면 안 가도 되고 이제 좋지 않았을 때 논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선 선발이 60%인데 역시 논술의 변별력이 7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장력 기준도 여기는 수학과, 여기서 이제 과학은 한 과목만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 보셨던 연세대보다는 최장력 기준이 다소 조금 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양대는 수리 논술만 보기 때문에 과학에서 준비가 좀 안 됐더라도 수능 끝난 다음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은 좀 보험 지원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자, 추가로 한 개 대학을 더 추천드린다면 꼭 개수를 채울 필요는 없지만 네. 고려대학교 수학과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한간에 어머니들이 고대는 수학 교육과가 있어서 수학과는 별로가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비전을 고려한다면 17명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로 70% 정도 되고 지난해 보면 우선 선발 안에 들어갔을 때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수학 1등급하고 또는 영어 또는 과탐에서 만족을 시키면 되니까 이 대학 역시 수능 가채점 해보고 논술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험성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처럼 뭐 이과 대학으로 뽑는 게 아니라 과를 특정해서 갈 수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한 4개 정도 대학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과 또 이제 추천하는 대학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은 좀 최소화하고 정시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또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 자, 어떤 방식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그 수능 전과 수능 후로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수능 전에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게 연세대 논술이 있었고 연세대 논술이 지금 10월 5일 날 보거든요. 토요일 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자소서나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능이 이제 끝나게 되면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렇게 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 일정이 11월 16일이고 한양대는 11월 17일이니까 수능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는 거죠. 판단해 볼 수 있고 갈 수 있느냐, 뭐 안 가도 되느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 2단계 구술 면접이 11월 22일이니까 이 부분도 역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면접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그러는데 수능 끝나고 나셔서 네. 집중적으로 뭐 그때 하루에 10시간씩 분타하면 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정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리 논술이 또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수시 지원은 최소화하고 네. 정시에다가 좀 집중해서 수능에 역점을 두는 전략 어머니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6월에 실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건 9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9월 모의 수능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
수능까지 마지막까지 자연계는 아마 9월 모의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65일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를 공략하시더라도 무게중심은 정시 두시고 수능을 마지막까지 역점을 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사실 수시와 정시 간의 그 기간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정시하면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크진 않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예. 수시에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최장력 기준까지 다 반영되니까 빨리 끝나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능하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이제 날씨 좀 선선한 바람이 살짝 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좀 지치기 쉬운 계절이니까요.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보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볼 때 정시에 더 경쟁력이 있으므로 수시 지원을 최소화하시고 정시 지원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수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짧게 완성하고 구술 면접 등은 수능 이후로 미루시고요.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도 수능 가채점 결과 이후에 논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 역시 논술 준비보다는 수능 준비에 비중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점수는 수능 전 과목 만점이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서울대 일반전형 수리과학부, 논술 일반전형은 고려대 수학과 한양대 소프트웨어 전공을, 연세대 수학과는 수능 전 논술이므로 9월 모의 수능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컴퓨터를 전공하고 싶은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세요? 예, 아이의 현재 내신 성적과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서울권 대학에 알맞은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국어 2.35등급, 수학 3.2등급, 영어 3.3등급, 과학 3.36등급, 국수영과 3.06등급 나왔습니다. 예, 지난 6월 실시한 모의평가 성적은요. 국어 A형 2등급, 수학 A형 4등급, 영어 B형 4등급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리원, 물리원 같은 경우 5등급, 화학원도 역시 5등급 받았고요. 예,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 보면 1학년 1학기 학급 정보보장했고요. 그 다음에 NI 논술 참가했고, 국립과천과학관 실시한 물리화학 관련 프로그램 참여했고요. 동아리는 1학년 독서부, 2학년 순위 논술부 했고, 방과학기 프로그램은 1, 2학년 총 63시간, 봉사활동은 3학년까지 총 117시간 했습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선행상과 수학과 윤리와 사성 과목 우수상 받았고요. 자, 희망 전형은 1지망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적성 일반 전형이고요. 2지망은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논술 전형으로 일반입니다. 3지망은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 지금 모두 컴퓨터 관련 학과를 좀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형을 아직 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먼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모의고사나 학생부나 전부 다 이제 3등급대에 해당하는 이제 성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이제 과학 성적이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이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실제 6월 모의 수능 성적으로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면 일단 서울권 소재 대학 중에서 이제 성공회 대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안양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기술대 정도가 일단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네, 우선 그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상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은 일단 희망하고 있는 대학 아까 말씀드린 3개 대학도 있고 또 추가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세종대학교입니다. 예, 세종대학교, 예, 이제 컴퓨터공학과고 수시 일반 적성 전형이고요. 예, 올해 이제 68명 뽑고 작년에 한 15대 정도 경쟁률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70%, 그다음에 적성 30%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예, 또 실질 반영률이 상당히 높고요.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개 영역 2등급 또는 두 개 영역 3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지금 국어 A가 상당히 강점이라 예, 일단 수능 최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카톨릭 대학교랑 이제 한국 예, 외대에 대한 글로벌 캠퍼스의 적성을 이제 본인이 좀 희망했는데 예,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정보공학부고요. 전공 적성 우수 전형이고 15명 모집합니다. 여기는 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전부 다 적성 100%고 예,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체제를 미정형하고 일반 선발만 일단은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도 글로벌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적성인데 이제 이름이 학업 적성 평가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올해 26명 모집하고요. 예,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나눠서 진행하고 이제 우선 선발일 때는 학업 적성 평가를 70%, 일반 선발일 때는 50%를 반영하면서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이제 희망 대학으로 이제 숭실대학교 예, 컴퓨터 학부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예, 숭실대학교 컴퓨터 학부는 이제 수시 2차에 있고요. 예, 올해 39명 모집하고 작년에 약 35대 1 정도 경률을 보였고, 예,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서는 논술 비율이 이제 우선 선발은 80%, 일반 선발은 60%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00분위를 하고 있는데, 예,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3개 영역 100분위 합이 246%이기 때문에 약 평균 한 82% 정도를 필요하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100분위 합이 약 154%니까 약 77%의 평균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동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으로 예, 컴퓨터 공학 전공에 이제 논술 우수 전형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올해 이제 20명 모집하고 예,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나눠 선발하고 예, 실제는 반영 비율은 논술 70%, 학생부 30%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영역에 2개 영역 등급 합이 5 또는 100분위로 이제 166%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하는 전형이 이제 교과 성적 우수 전형인데, 예,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예, 수시 2차에 있고요. 올해 14명 모집하고 작년에 6대1 정도 이제 경률을 보였습니다. 여기 전형 방법은 이제 학생부에 대한 100% 교과 반영하고요. 예, 수능 체제로 이제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영역, 2개 영역 등급 합이 5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2개 합을 이제 6 또는 이제 100분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154%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적성 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3가지 전형을 모두 고려를 하면서 그리고 희망한 대학들 외에도 또 추가로 궁금해하던 대학들까지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전형상의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들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일단 정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점쳐보고 수시 지원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이 총 6개 대학이 전부 다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을 조금씩 이제 부족한데, 네. 그건 제가 이제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정시에 했던 100분위 환산으로 약 338%가 필요한데 우리 학생은 약 60% 가까이가 좀 부족하고요. 뭐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도 실제는 352% 정도로 이제 작년 예상했는데 지금 기준을 보면 약 70% 정도가 부족하고요. 예, 광운대학교는 약 50% 정도가 부족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희망했던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도 50% 정도가 부족하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약 한 20%,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도 70% 가까이 100분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수능 결과도 실제는 이제 그 표준 점수를 환산했을 때, 예, 실제는 뭐 세종대나 숭실대, 광운대 같은 경우가 다 40에서 50% 가까이가 부족한 거와 마찬가지로 동국대학교도 약 50여 점 정도 부족하고, 예, 카톨릭대랑 그냥 한국외대 정도는 한 20에서 30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을 수시와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대입 합격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이 있다면 어떤 전형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은 크게 이제 적성검사, 이제 적성고사 전형하고 논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이 3가지를 희망했는데요. 뭐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 A 그 모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높게 반영하는 대학,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문항을 좀 더 배점을 높게 하는 그런 적성고사형 대학,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학들을 좀 이렇게 지원하면 좋겠고요. 실제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학생부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마저 좀 높아서 네. 우리 학생이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논술 전형은 좀 더 유리하지 않다, 불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학생부 교과수저 같은 경우는 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제고하셔서 오히려 적성검사 전형으로 좀 지원을 좀 이제 이렇게 몰아서 네. 하시는 게 좀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추천 이전에 한번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저 네. 우리 학생 혹시 이제 이런 적성 검사 준비를 좀 더 이렇게 좀 차분히 좀 준비를 해왔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나 준비를 해왔다면 본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적성고사 준비는 별로 안 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좀 성적의 추이를 봤을 때는 적성 네. 전형이 가장 우리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이제 성적이 워낙 이제 좋기 때문에 학생부 국어 성적이나 모의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어 문항 비율이 좀 높은 적성. 물론 이제 그 적성 검사 이제 문항이 실제는 뭐 학생들이 이렇게 생소한 그런 문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EBS 연계율도 상당히 높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한 정답률, 주어진 시간 내에 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의 그런 문항들을 본인이 순서와 관계없이 시간 내에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전 문제풀이의 어떤 시간이 지금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예, 일단 수시 1차와 수시 2차 좀 나눠서 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수시 1차보다는 뭐 수시 2차에 좀 더 이제 많은 어떤 지원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추천하는 대학은 예, 본인이 희망했던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3개 대학이 좀 더 이렇게 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추천한 대학으로는 이제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인데 실제 적성을 준비한 학생들이 상당히 높게 보는 대학이고 상당히 두려워하는 대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은 오히려 이렇게 세종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 개 영역, 기본적으로 이제 2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지금 국어 A형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실제는 많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국어 A형 문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대학은 이제 카톨릭 대학교 이제 컴퓨터 정보공학부입니다. 제가 여기는 실제 이제 그 적성 100% 전형이지만 역시도 여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한계형 3등급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국어 A형이 충분히 예,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만의 어떤 경쟁률로 봤을 때는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은 그런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카톨릭 대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대학으로는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좀 국어 문항에 대한 좀 배점이 좀 높고요. 국어 문항이 유리한 학생들이 상당히 좀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어 성적이 우선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하고 실제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지만 학생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리 학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에 대한 어떤 유리한 학생들의 어떤 장점을 우리 학생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 적성 전형으로 세종대와 가톨릭대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는 그 한 개 영역 2등급이 상당히 높은 어떤 부담을 모든 수험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어 A형에 대해서 네. 본인이 계속 높게 나오는 성적인 2등급 이상을 항상 유지해 주셔야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체제를 넘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종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수능 체제를 넘길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일단 뭐 정시에 주력하는 그런 공부와 병행해서 이제 세종대학교 기출문제 유형을 좀 더 이제 대학별 유형 문제를 풀어야 그 대학별 유형에 맞게 시간도 안배하고 문항도 지금 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 기출문제를 좀 더 좀 주력으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계형이 이제 3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시 수능 체제는 넘었기 때문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출문제에 대한 그때 풀이를 좀 더 주력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능 체제는 반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학생부랑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문항, 적성고사 문항 자체가 국어 문항에 대한 배점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기출문제 풀이가 관건이다. 이 세 개 대학은 모두 우리 학생이 지금 준비 기간이 짧다.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네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는 방법은 역시 기출문제 풀이 양을 늘려서 정해진 시간 내에 정답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한계영역 2등급에 대한 높은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시 공부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적성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 이제 1차와 2차 수능 이후에 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2차 지원 횟수를 좀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했던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가천대 부분 대학과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정 지원을 할 거면 최소로 지원해라. 즉 본인의 장점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높게 반영하는 대학 위주로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적성 전형을 선택을 하시면 일단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머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예. 네, 이제는 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따님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 얻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컴퓨터 전문가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희망대학 지원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국어 성적이 높다는 장점을 살려서 수시에서 국어 문항이 포함된 적성 중심 전형에 비중을 두고 지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9월 모의평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어 A 2등급, 나머지 수학 B와 영어 B, 과학 탐구 2개에서 한 개 영역 이상 3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추가 추천 전형으로는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일반 적성 전형,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일반 학업 적성 평가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공우주공학기술자가 되고 싶은 고3 수험생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기 괜찮나요, 요즘에? 예. 좋습니다. 어떤 점이 진학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요? 제가 지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논술을 쓸지 학생부 전형에 집중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예, 어떤 전형을 해야 될지 좋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학위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보겠습니다. 내신 굉장히 좋죠. 국어교과가 1등급 나왔고요. 수학이 1.89, 영어가 1.38, 과학이 1.28입니다. 국수형과 평균이 1.4등급 내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모의수능 6월 결과를 보니까 이과 학생이라서 국어 A, 수학 B, 영어 B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등급이 국어만 2등급이고 수학이 이제 또 결정적으로 4등급,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3등급 중간 정도 100분이 84니까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과학 탐구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서 물리 같은 경우는 100분이 70에 4,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100분이 88, 2등급에 가깝죠. 3등급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우리 학생 1학년 학급 회장, 또 2학년 때는 학급 부회장 했고요. 창의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체험활동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과학과 수학 관련 프로그램의 캠프 등에 참가했었고요. 1, 2학년 동아리 활동은 과학탐구반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3학년까지 총 206시간을 했습니다. 수상 내역 보시겠습니다. 1학년에 지도력에 관련된 표창장 받으셨고 또 학력 우수학생 장려상과 우등상 수상했습니다. 2학년 때는 교내 논술경시대 우수상 표창장 등을 받았고요. 3학년 때는 물리 과학경시 교내상건대 은상을 받았습니다. 자, 희망하는 전형인데요. 1지망으로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일반 전형이죠. 희망하셨고 2지망으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전공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일반 전형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3지망으로 항공대입니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일반 학생 전형 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항공 관련해서 기술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장점과 단점이 딱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 장점 학생부 교과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도 적극성이 좀 뛰어나다라는 거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계는 대학보다는 학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아마 그런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십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라는 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내신 성적이 특히 이제 수학 교과 성적의 추이가 1학년 때는 1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2등급 나오고 3학년 때 2.67로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발전 가능성에 반하는 그런 추이를 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 특히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과학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 우리 친구가 남은 기간에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적극성은 뛰어난데 한 곳에서 꾸준히 했다라는 지속성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논술 준비도 지금 미흡해서 준비를 하시더라도 고득점의 여부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논술 준비를 하더라도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불분명하다.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희망대학의 수시 합격 가능성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학생의 정시 가능성, 정시 지원했을 때도 가능성을 먼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선생님. 예. 답변에 앞서서 우리 친구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논술 준비를 현재 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 중에 저는 이제 은연중에 느꼈는데 정시하고 수시 가운데 무게중심을 아무래도 정시 쪽에 두기보다는 수시 쪽에 두고 계신 거죠? 네. 네. 짧고 간결한 답변 하셨어요. 우리 학생이 이제 생각하는 대학들, 그 대학들과 또 추가로 항공우주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좀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의 이제 가능성인데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군에 선발하는데 지원 가능 100분위를 387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6월 성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가 모자란 점수다. 만약에 수시에 간다면 엄청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도 나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이제 국어 비중이 낮고 수학이 40%, 영어가 30%거든요. 그럼 수학, 영어가 70% 비중을 차지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단순 100분위로 보면 한 20에서 26 정도 마이너스를 대고 있다. 수시에 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마지막까지 좀 공부를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좀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나다군 분할 모집하는데 역시 수학 30, 영어 30, 그리고 국어하고 같다면 각각 20% 반영인데 여기도 100분위에서 20에서 28 정도 모자라고요. 그 다음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인데 간화군 분할 모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0에서 26점 정도가 지금 모자란 상태. 그래서 결국은 정시보다는 수시 모집에 우리 친구 말대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수학 성적을 좀 최소 2등급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눈높이를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도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가 질문한 대학과 포함해서 제가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대학이 이제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입니다. 우리 친구가 질문도 있고 저도 추천하는 대학인데 여기는 학생부 전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1차에 학생부 수자 14명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차에
학업 성적 우수자 34명 선발합니다. 학생부 100%죠.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은 한 개 영역 2등급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 두 개 평균을 적용하는데 남은 기간에 충분히 이거는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대학 추천드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1차하고 2차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교과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전년도에 보면 1.3에서 한 1.65 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선을 보였단 말이죠. 우리 학생이 1.4등급 정도 되니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학생부 외에 일반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는 2차 심층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수학의 어떤 약점들이 드러날 수 있어서 결국은 학생부 전용으로 항공대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대학은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인데요. 역시 여기도 수시 2차에 학생부 일반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4명 정도 선발하는데 역시 우선 선발 30% 하고 일반 선발 70% 하는데 이걸 구분 짓는 건 수능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은 세개 영역 등급합이 7이거나 아니면 세개 영역 100분위가 250이거나 아니면 B 영역에서 2개 100분위 합이 160이거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니까 아마 수능을 더 잘 보면 먼저 합격된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가 유념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자, 분석과 전략 말씀드리면요. 교과 성적 경쟁력이 높습니다. 전년도에 합격했던 평균을 보면 1.8에서만 1.96 등급 정도 학생들이 합격했었으니까 1.4의 내신은 경쟁력이 있는 성적이다. 그리고 우선 선발 최장력 기준 여부가 지금 충족이 관건인데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100분위 합이 우리 친구가 253이었거든요. 그럼 이것만 유지 향상을 시킨다면 인하대학교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대학은 건국대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도 아마 관심이 있는 대학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K 자기 추천 5명. 여기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로, 우선 면접 대상자를 70% 선발하고, 일반 면접 대상자는 이제 30% 내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데, 2단계 내려가면 우선 면접 대상자는 개별 면접을 보고, 나머지 일반 면접 대상자는 1박 2일 학습 면접을 본다는 게 있죠. 근데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걸 우리 친구가 알고요. 분석과 전략을 좀 보면 교과 성적은 우수해서 자기소개서의 활동보고서에 좀 경쟁력을 알린다면 아마 우선 면접 대상자에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제 개별 면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대 자기소개서는 지원 동기와 이를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개인의 자질적 경험,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남을 위한 배려, 그 다음에 나눔의 활동, 또 협력 사례 등을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1학년 때부터 변함없이 그 목표의식이 꾸준하다라는 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 동아리 활동한 것도 봉사활동한 것도 학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적극성을 강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열 형식으로 하면 안 되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좀 효율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점까지도 좀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좀 진정성 있게 나타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일반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건대는 좀 소신껏 써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질문하셨던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교과 성적에서는 해볼 만한 성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앞서 보셨지만 수학의 내신이 이제 발전 가능성보다는 퇴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2단계 내려갔을 때 어떤 심층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라서 아마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를 쓴다면 뭐 6장 안에서 정말 어떤 극상향으로 하나를 도전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가 한 번 더 고려한다면 그 항공우주기계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네네. 이 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추천 대학을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진학을 희망하는 항공우주공학 관련 학과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국항공대와 인하대, 건국대 그리고 서울대까지 수시 지원 어떤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학생이 현재 이 대학들 말고도 또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카이스트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의 어떤 가능성,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어떤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이 또 있는지 네. 같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제 추천 대학부터 말씀드리면 학생하고 이제 또 사전에 한번 통화를 해봤더니 정말 학과 메리트를 크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종대에 가도 기계항공우주공학부가 있다. 그럼 여기서도 학생부 전형으로 일반 전형에서 12명을 선발하거든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월 모의 수능 결과가 정시에 세종대를 도전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객관적 판단이 된다면
지원을 생각하는 것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시 6회에서 제한된 대학이기 때문에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과학고 학생들의 높은 지원 분포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일반고 학생들도 가긴 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과 성적 이외에 서류의 변별력이 높지 않다. 그래서 추가 지원이라는 메리트 외에는 심층 면접에서의 또 합격 가능성도 높게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으로 상향했을 때 네.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뭐 카이스트는 추가 지원이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가는 거고요. 소신으로는 건국대 KU 자기 추천, 세종대 일반 학생부 전형, 그다음에 항공대죠. 2개 전형을 1차하고 2차에 중복 지원 가능하니까 생각하시고 인하대 학생부 전형까지 이렇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대학으로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까지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예, 네,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됐나요? 예. 네, 수능 최저를 좀 잘 활용을 해서 학생부 전형을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선생님 말씀이신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높은데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남은 기간 동안 불안함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수능에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에 지금 남은 기간 좀 주력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돼서 고민하는 건데 자연계 학생들이 사실은 수시 원서 접수 해놓고 그 심리적 포만감이 많은 것 같아요. 6장 중에 하나는 되겠지. 뭐 이걸 내가 써놓고 뭐 면접만 잘 본다면 아니면 뭐 학생부에서 충분히 우선 이런 그 안일한 마음이 전체적인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부터는 추천드린 전형이 건국대학교 면접 뭐 입학사정관 전형을 빼고 나면 거의 학생부 전형이고 네. 결국 막 관건은 이제 수능 수능 최저학력 최저.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9월 모의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니까 마무리하시고 9월 이후에 수능까지 뭐 거의 뭐 100m 선수가 한 70m 정도 지점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거거든요. 앞만 보고 수능 공부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학생부 전형은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요. 지금 나머지 관건은 진짜 수능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제는 선택을 하셨으니까 끝까지 집중을 하셔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 다잡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항공 분야 종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에 비해 내신 성적이 높은 우리 학생은 정시 지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우선순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전형인 세종대와 한국항공대, 인하대 항공 관련 학과의 수시 합격을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추천 전형은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 전형, 세종대학교 일반 학생부 전형, 한국항공대는 수시 1차 학생부 우수자, 수시 2차 학업 우수자, 그리고 인하대 수시 2차 일반 학생부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수시 집중 상담을 마련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김호성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2014학년도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이 되니까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